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이 아이의 평생 성적을 좌우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는 고민을 가지신 어머님들께서나 아니면 아이가 그동안 공부를 잘 안 했지만 이제 좀 공부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느덧 10월 중순을 지나서 이제 하순이잖아요. 아이들의 중간고사가 아마 다 끝나고 이제 성적을 기다리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의 학기는 이렇게 늘 시험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좌절하게 될까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실패의 경험을 쌓는 것이 이 아이들의 학창 시절에 굉장히 또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있구나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해력 논란에 대한 거는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슈로 계속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요. 결국은 이 문해력 논란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공부 역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도 약해져 가는 것 같고 똑같은 수업을 해도 이해하는 폭이 점점 얕아지고 또 이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단어의 교체 아니면 소통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학습을 하는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도 이에 발맞추어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 수업을 하는 때부터 이제 공부 역량인 문해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의지, 방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도요, 이러한 내용이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는 국어를 34시간 확대한다라는 이 증대 이슈가 있었고, 또 고교 선택 과목에서도 지금 고교학점제 이슈가 있는데요. 그 선택 과목이 추가되는 것 중에서 매체 의사소통이라는 이런 미디어 문해력까지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해력을 막연하게 아이들이 글을 잘 안 읽으니까 문해력이 없구나.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니까 독해력이 키워지지 않는구나.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까지 하고 계셨다면 이 문해력은 사실은 글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솔루션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이룹니다. 자, 어렵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요.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아이들이 뭔가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학습이나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것을 말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새로 배움에 즐거움에 알매 즐거움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배웠어 라고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글도 쓸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내 지식이 됐구나. 아이의 문해력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알아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이해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건 반쪽짜리고요. 이제 다시 재인지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거나 이제 글을 쓰는 역량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의 문해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 문해력을 키워주는 단계인 이제 반복 학습, 재인지 과정이 잘 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억의 단계를 살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시각적으로 또는 선생님의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할 때 청각적으로 이제 수집이 되는 정보들을 감각기억이라고 하죠. 이제 들으면 바로 아하 그렇구나. 보면 바로 어허 저런 거 이렇게 이제 알아채는 단계를 감각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각기억은 굉장히 짧은 시간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렇게 선생님의 강의를 그냥 수강하는 것, 청강하는 것만으로는 이 지식이 절대 아이들한테 주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는 다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감각 기억은 바로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기억. 자, 그러면 실제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완전히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단계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 작업 기억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 기억은 내가 지금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반복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체계적으로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도 하고 장기 기억까지 이르지 못하고 소실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기억이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을 하는 방법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성적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작업 기억 역량을 효과적으로 하는 공부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의 시험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시는 게 얼마 전에 끝난 바로 그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는 내신 시험이 없죠. 네, 수행평가 정도로 가볍게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는 조금 이외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초등에 시험을 부활해야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중학교 때부터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나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신 공부는요, 반드시 시험을 거치는 단계를 최종적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작업 기억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험 공부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이 내용을 내가 외우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똑같이 여러 번 읽고 반복을 하는데 왜 누구는 시험을 잘 보고 누구는 시험을 잘 못 보는 걸까요? 제가 전교 1등을 해서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한 선배 학생의 인터뷰 내용에서 그 비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학생은요, 자사고에서 내신 1.1을 받고, 이제 연세대학교 Y대에 의대에 진학을 한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유튜브에 공부법을 소개해주는 그런 유명한 채널에서 자신이 했던 공부법을 소개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전반적인 학습의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소개를 하는 공부법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수학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영어는 이런 식으로 독해학습을 대비했다라는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전반적인 공부법으로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나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어야, 표현할 수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즉,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공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공부를 한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하고 그거를 통해서 해결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어. 그리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내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전체 이제 주어진 오늘 내가 공부해야 할 양을 읽을 때 처음부터 막 집중해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전체 내용의 흐름을 쭉 이렇게 훑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 내려놓고 전체 생각 없이 이제 쭉 읽어본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실제로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겠죠? 네, 쭉 소리를 내서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그 큰 줄거리들만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달리는 경주마처럼 이제 국소적으로 정보에 집중하게 되는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를 읽고 나면 대강, 아,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가 첫 번째 교과서를 통한 학습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제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전체를 바라보는 글읽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문단별로 세부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서의 반복 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읽는다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막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체를, 그 다음에는 문단을, 그 다음에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점점 좁혀가고 깊어가면서 읽기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압축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 이렇게 한 문단을 읽은 뒤에 뭐로 하냐면 한 문장으로 임팩트 있는 문장을 뽑아내면서 타이틀을 정리를 하죠. 아, 첫 번째는 이런 내용,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읽을 때는 아, 첫 번째 이러한 내용의 세부 내용은 요런 것들. 또 이 문단에서의 세부 내용은 이런 예시들. 또 3문단에서의 이런 방법들은 뭐 3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쪼개가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뭐야 그랬을 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단원인데 거기에 총 3가지의 내용이 나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전체부터 범위를 좁혀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학습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리를 내서 읽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고 한 문단씩 정리를 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을 백지에다가 써보거나 또는 말로 해보거나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백지에다가 쓸 때에도 큰 대제목, 그 다음에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다시 내가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보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에 적어보거나 내가 직접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야만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강을 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막 스타 강사가 쪽집게로 뽑아준 그런 요점 정리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만의 힘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나만의 언어로 완전히 습득이 되어야지만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공부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사고 전교 1등의 내신 공부법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별거 없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덩어리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문단별로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을 뽑아내고 이게 중요합니다. 뽑아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세부 내용들까지 다 촘촘하게 정리를 하면서 전체의 그 학습 목표와 세부 내용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백지적기 또는 말하기 등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차근차근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역량이 성장을 하게 되냐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바로 짧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 작업 기억 역량을 극대화하는 그 능력치를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은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들이 서술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글을 통해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시간을 공들여서 이렇게 내신 준비를 한 방법들이 그 시간의 누적이
충분히 체화가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즉 평소에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해야지만 수능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